만약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노가다 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현장에서 혹은 직장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서 큰 부상이나 혹은 사망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현장, 조선소와 반도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관한 법률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재해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보상을 받고 라는지보다는 책임과 예방 좀 초점을 둔 관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중대재해법에 관련해서 5가지 예시 사고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속으로 몇 개나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답을 다 고르셨나요? 일단 중대재해법에 있어서 대표적인 3가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직업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다가 아무래도 현장이 시끄럽다 보니까 내가 이명을 가지게 됐어요. 직업병으로. 이게 이명이 장기간 지속이 되고 병원에서도 진단이 났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좀 심한 직업병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개인에 대한 피해보다는 좀 집단성이 필요합니다. 직업병에 있어서는. 우리 팀 전체가 일을 하고 나서 6개월 뒤 혹은 3개월 뒤에 단체로 이명이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왔다 하시면은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되지만, 개인이 이명이 들려서 내가 직업병이 걸렸어요 라고 해도 중대재해법까지는 검토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2명 이상 사고를 당하게 돼서 2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할 경우 중대재해법에 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당하게 되면 보통 전치 6주, 전치 12주, 많아봤자 16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주에 대한 기준은 정말로 많이 다쳤을 때, 여기서도 보셔야 될 게 2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24주에 대한 전치를 받았을 때 내가 보상을 못 받는다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대재해법까지 가는 법률 위반에 대한 해당 사항까지 가느냐, 검토가 되느냐까지를 보시면은 이것도 2명 이상 24주 전치 진단이 내려왔을 때 이게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사항은 모두 다 틀렸고, 첫 번째 보시면 알다시피 집단성에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개인, 그리고 전치에 대한 전치 부족, 부상에 대한 부족 때문에 이 5개 항목은 모두 다 틀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건이 딱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추락, 붕괴, 화재, 화학물질 노출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넘어지고 어디 부딪히고 정도의 수준이 아닌 좀 스케일이 큰 보통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중대재해법까지 가는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로 그 정도 스케일의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전면 현장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대부분 전면 작업 중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한 사람을 조사를 하고 당연히 구급대원이 와서 병원을 이송을 하고 바로 산재 처리가 시작이 되겠죠. 많이 다쳤으니까. 근데 이 단계까지에서도 중대재해법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치에 대한 판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병원 의료진이 24주 전치가 나오더라도 보통은 거기에 재활, 후유증 치료까지 포함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중대재해법까지 가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부상자는 치료를 받고 고용노동부에서 또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이루어졌고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관련 관리자들 다시 안전교육, 만약에 원인이 있었다 하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초기 진단이 병원에서 12주, 16주 이렇게 나오면은 중대재해법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하시다가 만약에 이게 치료가 더 늦어지고 재활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추가 치료가 인정이 되면
그때 이제 24주 이상 인정이 됐을 때 이제 중대재해법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누가 봐도 크고 막 붕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중대재해법에 들어가서 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부상자 그리고 치료 기간 이런 조건에 협의가 됐을 때 먼저 검토 대상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진단이 되면 이제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대재해법의 관련 사례를 보게 되면 뭐 비계 붕괴로 인해서 근로자 2명 이제 다발설 골절이 됐을 때 치료가 6개월 이상 이제 될 때 중대재해법이 인정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끼임 사고 같은 거 상지 손상 뭐 정기적인 이제 재활 일상생활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럴 때 이제 2명 이상 해당 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또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 직업병 같은 경우는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좀 더 복잡한데 이제 핵심 요인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같은 조건인가 그리고 업무가 관련이 돼 있는가 그리고 1년 이내인가를 좀 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3명 이상까지 충족이 되어야 이제 중대재해법까지 가는 이제 검토 사항이 됩니다. 이것도 내가 뭐 아프다고 해서 중대재해법까지 안 된다고 해서 뭐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중대재해에 대한 좀 관련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해당이 되고 만약에 직업병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먼저 이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겠죠. 의사 소견이 나오고 진단서가 나오게 되면 처음엔 이제 개별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산재 신청 및 이제 업무 관련성을 조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근무 이력 그리고 위험 물질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작업 환경이 어떤지 이렇게 조사를 먼저 받습니다. 우리 팀에서 관련 또 직업병이 나오게 되면 총 3명이 인정이 되죠. 그러면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법에 검토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이 이제 함께 이제 합동 수사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직업병 근로자가 받는 보상이 뭘까요? 첫 번째로 치료비 전액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또 따로 나오고 만약에 이 질병병을 의해서 내가 혹은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또 사망급여가 나옵니다. 자, 실제 사례 유형 같은 경우는 특정 화학 물질이 노출이 돼서 뭐 동일 직업병이 뭐 여러 명 이제 오늘 말씀드린 사항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고를 내가 당하게 된다면은 4대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보험에 의해서 내 치료비와 그리고 휴업급여 이런 부분은 보장이 됩니다. 중대재해법까지 내가 가지 않다고 해서 너무 내가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 이제 큰 틀, 처벌, 이제 예방에 대한 이제 법률이 이제 존재한다 정도만 알고 현장에 가시면 좋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제 요거는 실제 이제 기사까지 났던 부분이 이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있었어요. 그때 일했던 데서 이제 사망사고 일어났어. 그때 뭐 사망사고 일어났어. 그래서 전체에 있던 몇몇 명이 되는 인원이 다 한 번에 이제 나가라고 해서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중대재해법 이에 의해서 뭐 관련 이제 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조사하고 뭐 이런 걸 실제로 봤던 또 경험이 있었습니다.